업스케일링해서 만들어낸 건지 원래 이런 영상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딥러닝끼리 어떤 대결을 붙여서, 그러니까 뭐 이 엄청 오래 걸리고 하드한 일인 거죠. 업스케일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업스케일링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이제 화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두 화소 사이에 하나의 화소를 더 채워 넣는 뭐 이런 식인 건데. 인공지능이요? 아니요, 인공지능 말고도 업스케일링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슈퍼 레졸루션은 어떤 그런 베이스가, 룰 베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걸 표현해주면 실제로 보면은 더 좋아 보이는, 심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기존 뭐 컨벤셔널한 업스케일링 기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업스케일링해서 만들어낸 건지 원래 이런 영상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은 그냥 그 저해상도 영상을 입력으로 넣고 출력으로 이제 고해상도 영상을 넣고, 이런 영상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줘 라는 거를 학습시키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이제 디테일한 기법에 대해서는 엄청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고안한 이제 딥러닝에서는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진다. 그 딥러닝끼리 어떤 대결을 붙여서, 그러니까 뭐 얘는 이거를 파헤치는 애고 얘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애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뭐 더 좋게 만드는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실제로도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의 어떤 근본적인 그 연산을 이해하시면은 그게 왜 오래 걸리는지를 알 수 있을 건데, 이게 사실 딥러닝이라는 게 AI라고도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을 모방한 건데, 그 인간의 어떤 걸 모방했냐고 하면 이게 DNN이라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뉴럴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경을 뜻하는 건데, 어쨌든 신경에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거를 모방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뉴런 하나가 이제 인간의 몸에는 수백만, 수천만, 뭐 수억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똑같이 모방을 해서 그 연산 하나하나가 곱하기 더하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뉴런이 하는 역할도 비슷하게 어떤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어떤 오프셋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기랑 덧셈 연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컴퓨팅 리소스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AI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도 이 컴퓨팅 리소스가 조금 여유로워지는, 옛날보다는 훨씬 고사양 PC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메모리도 많고 컴퓨팅도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따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AI가 발전하게 된 거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AI 모델들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라고 불릴 만한 컴퓨터들로 그 모델을 돌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PC나 어떤 컴퓨팅 리소스로는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렇고 이제 비디오 쪽, 이미지 쪽 어떤 처리는 슈퍼 레졸루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풋 데이터 양 자체가 방대하잖아요. 이렇게 글자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 문자 단지 몇 개지만, 저희는 이제 그 픽셀 하나하나를 신호라고 본다면 엄청 많은 신호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처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엄청 오래 걸리고 하드한 일인 거죠. 비디오를 처리하는 타스크, 뭐 이미지를 처리하는 타스크가. 네, 그쵸. 그래서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화질이 좋게 하는 게 당연한 뭐 어떤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면, 그걸 얼마나 적은 리소스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려면 그 기술을 운용하는 데 돈이 드는 거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의 과제겠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경쟁력 잘 붙이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디필드 SR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저희는 FHD 리얼타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레로라는 엄청난 많은 슈퍼 레졸루션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FHD급의 실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30 fps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실용적으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그게 이제 가능하고 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중에서는 최고의 화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영상 기술의 크기에 뭔가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어쨌든 5개 광고판에 재생하려는 어떤 비교가 있잖아요. 걔를 그냥 뭐 저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만약에 너무 커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잘라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뭐 그 크기 자체가 제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콘텐츠에 따라서 뭔가 효과가 더 잘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 기술의 그런 스케일링 배수에 따른 제약은 없고,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적당하냐 이런 것도 사실 말하기 좀 애매한 게, 근데 보통의 이제 슈퍼 레졸루션 기술은 2배 혹은 4배 혹은 8배까지 8배까지요? 그렇게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소타라고 부르는 논문들은 보통 한 4배 정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